먼저 이 캔버스의 구성은요, 가치 제한 1번 입니다. 가운데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 내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고객들을 어떻게,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날 건지, 그리고 나는 어떤 채널을 이용해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핵심 활동, 나만의 그런 핵심 활동은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나를 도와줄 핵심 파트너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핵심 요소, 나만의 장점, 핵심 자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비용이 드는지 비용 구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나는 어떠한 수익원을 낼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핵심 자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핵심 자원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들이 많지만 저희는 첫 번째 어려운 눈썹, 어려운 반영구 뭐 이런 걸로 조금 키워드를 잡아서 했죠. 그런 것처럼 나는 어디에 포인트를 잡을 건지, 뭐 예를 들면 반영구도 너무나도 분야가 많죠. 뭐 아이라인, 눈썹, 입술, 뭐 헤어, 뭐 너무나도 많지만 이걸 다 광고하기에는 아까 전에 또 채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다 광고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어떠한 홍보 채널을 그래도 이왕이면 꾸준히 최대한 내가 거기에 완전 선점하는 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정말 꾸준히 한다면 그 기간이 1년이나 2년 안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내가 가장 잘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아시겠죠? 잘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아이라인을 내가 정말 꼬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빼. 아니면 두피는 내가 정말로 꼼꼼하게 잘 채울 수 있어. 입술이 다른 데는 다 아프다는데 우리 샵은 정말 안 아프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프게 합니다를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 그걸 광고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포인트, 나만의 핵심 영역. 저희는 칼라도 뭐 천연색소니까 그런 천연색소 씁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뭐 안전합니다. 위생적입니다. 그런 거를 핵심 자원이자 저의 재능이죠.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7번 핵심 활동 이런 거를 바탕으로 많은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의 뭐 인맥들이나 아니면 나의 뭐 모임 활동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또 홍보하는 채널 되겠죠. 이런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가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러한 비즈니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의 좀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수도 있겠고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업은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 좋죠. 왜냐면 내 직업만을 생각하는 게 저 혼자 창업할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직업만, 내核心 파트너는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내 주변의 가족들, 나의 입소문을 내주는 사람, 아니면 우리 옆에 뭐 식당 아줌마가 내 핵심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집 반영구 잘해. 저 집 뭐 네일 아트 잘해. 저 집 미용 잘해.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나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직원뿐만 아니라요. 내가 만약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시술을 잘할 거야. 그 직원은 뭐 홍보 활동을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저희한테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를 또 도와주는 여기 팀장님들은 홍보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핵심 파트너를 만들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핵심 활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서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 창업 시리즈 3탄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9번 가장 중요한데요. 비용 구조를 먼저 잘 설정해 두셔야 돼요. 거기에는 수익원과 지출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출,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돈, 고정 지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창업하셨다가 갑자기 그냥 뭐 좀 대략적으로 요거 월세가 이만큼이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외에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정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뭐 그리고 하다못해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꾸준히 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 그런 것들을 이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그리고 이런 게 얼마나 드는지를 먼저 산출하셔야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겠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3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고정 지출, 제가 100만 원 이하로 잡아야 된다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월세가 진짜 몇백만 원이 돼버리면 그 월세 벌 때까지 계속 내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서 3일 사이,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는 벌 수 있는 그 월세 비율.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수입은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300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보면 먼저 월세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잡으라고 했죠. 강남구에도 있어요. 되게 조그만 거. 여러분들 어차피 혼자 하시니까 직원 없이 라고 쳤을 때 100만 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도, 가스 뭐 이런 거 다 적으면 이래저래 전기, 가스, 관리비 다 합치고 나면 한 그게 50만 원 나올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겠죠. 마케팅 비용 대략 10%에서 20%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대충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정도 잡고, 재료비 잡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그러면 나는 300만 원 벌려면 500만 원에서 550은 벌어줘야 여러분들이 거기다 또 세금이 있어요. 세금, 부가세는 또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무조건 나라로 나가는 세금이죠. 그것만 또 내냐?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잡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기장료도 내야 돼요. 이렇게 사업이 나가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300만 원 벌면 500만 원이 아니네요. 600만 원은 벌어야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반영구 배우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죠? 이러한 재료비, 기본적인 보통 재료비들이 보통 다른 미용 창업들은 보통 20, 30%가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반영구는 보통 10에서 15% 정도밖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고정 비용도 또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맨 처음에 인테리어로 인한 그런 빚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정 비용들을 줄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다 작성하시고, 그러면 한번 보죠. 그래서 내가 300이나 500을 벌려면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는 이젠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여기에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내 단가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나는 뭐 눈썹을 뭐 10만 원을 받을 거야, 5만 원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속눈썹이랑 같이 해서 뭐 얼마 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객단가, 그러니까 손님들이 몇 명이 오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몇 명, 어느 정도의 내가 수입을 낼 거고, 그럼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내야 되네, 뭐 20만 원을 내야 되네, 30만 원을 내야 되네. 그 정도가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면 이제는 그거에 활동을 다시 앞에 원점으로 들어오셔서 이만큼을 낼 수 있게끔 나의 전체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속눈썹이다 5만 원으로 잡겠다, 아니면 눈썹이다 라고 해서 뭐 10만 원을 잡겠다 하면 난 하루에 50만 원 벌어야 돼. 그럼 5명 정도는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반영구를 배우라는 거죠. 왜냐면 객단가가 크니까 확실히 몇 명만 해도 진짜 이게 액수가 커지죠. 속눈썹이나 다른 거 이제 네일아트 2만 원 3만 원 하면 진짜 10명 20명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고객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뭐 영업 활동이나 우리의 뭐 그런 니즈를 어떻게 좀 잘 가치관이 보이게끔 잘 홍보할 것인지, 그런 채널들을 또 어떤 채널을 내가 딱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런 멘트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리 계획하는 거니까요. 내가 지출이 어떻게 들겠다, 뭐가 들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예비비 또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또 뭐가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미리 좀 체크해 놔셔야 되고, 또 1년마다 그 2번 냅니다. 저희 그거 세금, 부가가치세 내면서 5월 달에도 내고 또 연말에도 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옛날에 직장인일 때는 한 번만 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체크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그 깜짝 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업이 정말 힘들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면 직장으로 있을 때는 딱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센티브로 받는 월급인데 이제는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 창업을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다음번에는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서 어떻게 쓸지 모르죠. 제가 인테리어만 사기 3번 당했는데 그 인테리어 그거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그런 것들 조금 알려드리고 시리즈 4편, 5편, 6편, 10편까지 좀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